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원 수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경재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부터 런칭하게 될 강좌에 대한 소개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강의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름 최경재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미적분학 강의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구들이 사실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철학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소개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제일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념의 정확한 이해. 그래서 저는 사실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개념의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자기는 개념 공부는 다 됐다. 근데 나는 문제풀이 뭔가 스킬이 부족해. 혹은 뭐 문제풀이 뭐 양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요.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다 개념에서 큰 문제가 있고 어디 자기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다 개념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엄청나게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잡혀 있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나 그런 그 외에 그냥 뭐 시간 조절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메인이 잘 잡혀 있으면 나중에 그냥 그 부가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 본질적인 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문제풀이나 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접근을 하니까 계속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밑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 놓은 게 뭐 얄팍한 스킬, 맹목적 양치기 문제풀이는 가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많은 유명한 학원들에서 사실 그 얄팍한 스킬이라고 적어 놓은 게 뭔가 이렇게 그 신기하게 문제 푸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많은 학원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거나 특히 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의 자녀분들처럼 최상위권들, 상위권들 학생의 경우 특히 더 그런데요.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뭔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일반적인 학원들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데 이 학원에서는 막 이상한 걸 알려줘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적절한 문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풀리지 라는 그런 것들이 말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표현하는 얄팍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저는 중요시하는 게 이런 얄팍한 스킬이나 그리고 또 뒤에 적혀 있는 맹목적 양치기 문제풀이 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맹목적 양치기 문제풀이 이것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개념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인기 좋은 학원들에 가보면 문제풀이만 엄청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이 문제집, 저 문제집, 그리고 뭐 우리 학원은 뭐 이런 문제풀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해서 문제만 빙빙빙 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본질적인 거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두 가지들은 사실 정확하게 이 위에 것들이 공부가 되고 나서 하면은 나중에는 금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험 치기 전에 하면은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게 여기 오신 분들은 예비 고1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는 무조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시기고 본질적으로 학생 머리에 수학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연마해야 되는 시기지. 뭐 어떤 요리조리 그냥 좋은 그냥 스킬을 배워서 그걸 습득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만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유형별로 이런 문제 잘 풀고 저런 문제 잘 풀고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곧 있으면 우리가 이거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지금 예습 선행하는 거 뒤에 잘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이고 그냥 나중에 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런 되게 비효율적인 학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이렇게 아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진짜 많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뭔가 스킬 위주로 학생들 유혹, 그리고 뭐 이렇게 문제풀이 많이 시켜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학생들이 문제 잘 푸는 성과를 보여주는 거. 그냥 여기에 이제 많이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도로 가지만 뭐 차원이 다른 수업, 이렇게 말해놨는데, 이거 위에서 얄팍한 스킬 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뭐 이상한 공식들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 수학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가지고 와서 설명하거나 뭔가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그리고 뭐 중위권 이상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기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진짜 그냥 내신 치기 전에 잠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뭐 스킬적인 부분, 문제풀이적인 부분,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또 중요한 걸로 하나 있는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 정말 1도 안 중요해요. 그런 교과에서 벗어나는 얄팍한 스킬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뭔가 자기만 알고 있다는 듯이 가르쳐주는 신기한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런 애들이 진짜 많이 팽배하게 사용했던 그런 거를 사용하면은 그냥 아예 오히려 해가 되도록, 독이 되도록 그렇게 출제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교과서 안에서, 그냥 그 교과서 안에서 이제 그 정확하게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저는 뭐 다른 그런 뭔가 특별화된 거 없이 그냥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가르친다면 뭐 그럼 뭘로 제가 차별화가 되겠냐면, 교과서 안에 있는 그런 당연한 내용, 원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내용을 가르치지만 그거를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그거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놀랄 수 있고 학생들이 재밌을 수 있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지?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이런 게 저는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의 이해.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학을 사실 제대로 배워봐야 이 수학이 재밌는지 아닌지를,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부를 고교 시절에 이렇게 하다 보니 그냥 수학은 늘 스트레스만 되고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참아서 하고 점점 더 나한테 부담만 되어가고 이런 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수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의 강의 대상을 설명드릴 텐데요. 강의 대상은 수학 1, 수학 2를 선행한 학생들 중에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을 이제 고교 선생님하고 저랑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자연계 상위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습을 수투까지 이제 했겠지만, 네, 수투까지 좀 그 예습을 했는 날고 긴다 하는 애들도 아직까지는 뭐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학원들에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그냥 앉아서 5분만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나도 대답도 못해요. 제대로. 그냥 문제를 쉬운 문제나 뭐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 이런 거는 풀 수 있을지언정 사실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대답을 못하게 약간 겉핥기식으로 학습이 지금 많이 돼 있을 거거든요. 예비 고1의 경우에는 수투까지 된 최상위권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수2까지 선행을 했지만 미적분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수학 1, 수학 2부터 이제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그리고 미적분, 이건 선택 미적분은 사실 수학 2 이거랑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다루는 함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항함수를 다루고 여기서는 초월함수를 다뤄. 그리고 수학 2에서도 미적분을 하는 거고요. 미적분에서도 미적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미적분을 잘 하려면 수학 2가 본질적으로 엄청 탄탄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미적분 선행만 빠르게 해버릴 때는 사실 뭐 제대로 뿌리가 안 잡혀 있는 채로 그냥 계속 위에 쌓기만 하게 되는 게 되죠. 네, 그리고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7월에 런칭하게 되는데요, 이 강의는. 그래서 7, 8월 동안은 먼저 수학 상하 필수 개념 노트랑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수학원 개념 노트 실력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 상하 필수 개념 노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수학 상하가 고1 것이고 수학 1부터가 고2 수학이잖아요. 근데 수능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내신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요. 수학 상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수능 직접 출제 범위도 아니니까 뭔가 좀 비중이 되게 적고 별로 이렇게 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 1, 2 미적을 빨리 지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거듭된 말씀이지만 수학 1, 2랑 미적분 이 얘들을 제대로 하려면 수학 상하에서 반드시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 상하에서 이 뒤에 수학들에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점들을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사고력이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과정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서 계속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를 하면서 이 앞에서 배웠어야 되는 거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되고 리뷰 시켜야 되고 하면서 시간이 더 지체되고 혹은 그거를 모르면서 이거를 하니까 이제 또 제대로 효율적으로 학습이 잘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 상하 필수 개념 노트를 우선 먼저 시작을 하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 전체 7, 8월에서 뭐 한 10%에서 15%요 정도 비중으로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왜냐면 여기는 다 일단 학습은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뒷내용들의 영향을 강하게 끼치는 것들을 제가 강하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의 비중으로 여기 필수 개념 노트를 이제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1 개념 노트 실력 이렇게 수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0월에는 마찬가지예요. 다 계속 이제 똑같은데 수학 2, 그 다음에 11, 12월에는 미적분, 그리고 내년 1월, 2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완전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고1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내신이거든요. 고1에서는. 그래서 지금 고1 내신을 이제 당장 잘 받아야 되니까 1, 2월부터는 그 고1 내신 수상화를 엄청 바짝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수업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체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 많이 드렸다시피 자체 교재는 구성이 개념 완벽 노트 그리고 선별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선별 문제는 제가 뭐 이렇게 제가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보통 뭐 인강 교재 같은데 이렇게 뭐 문제가 엄청 많이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냥 그 선별 문제라는 거는 그 단원에 해당되는 몇몇 문제들이 있을 거지만 그 내용, 그 문제 하나하나에서 엄청 많은 수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높은 문제를 수록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수능 평가원 문제가 될 거예요. 선별 문제들은. 수능 평가원 문제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퀄리티 좋은 문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개별적인 문제풀이가 추가로 더 필요할 테니까 그 시중 교재를 추가로 사용해서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총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학 상하, 지금 이거는 7, 8월 당장 이제 곧 있으면 개강하는 수업에 대한 강의를 기준으로 해놓은 건데요. 수학 상하 개념 노트, 그 다음 수학 1 개념 노트, 이 개념 설명하는 수업의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제일 중요한, 제 수업에서 제일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요 이제 개념 노트 정리를 할 때 진짜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 강의를 그냥 초급 과정으로 학원에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중급 과정으로 한번 듣고 또 뭐 고급 과정으로 한번 듣고 절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념은 처음 배울 때 그냥 초급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은 무조건 그렇게 배워서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제대로 잘 배우고 한 번 제대로 진짜 열심히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는 3년 동안 그냥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무슨 또 다른 한 번 개념을 또 듣고 이러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충실하게 학생들이 저랑 같이 하면서 뭐 수학 상하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수학 1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완벽하게 정리해서
그냥 이제 고등학교 내내 그냥 제 노트를 계속 보면서 개념은 이제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냥 개념은 이거만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후에 추가하고 싶은 것들은 그 안에 이렇게 첨삭을 해가면서 그렇게 그냥 완전히 단권화시킨 그런 개념 노트를 이제 만드는 게 이제 궁극적인 이 수업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비 고1한테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별 문제 풀이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교재에 수록해 놓은 선별 문제 풀이를 이 위에서 배운 개념이 어떻게 여기에 적용되는지를 이제 그거를 잘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여기랑 여기가 괴리가 없겠죠. 그런 것들이 잘 융합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문제풀이 따로 개념 따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개념 전 다 알고 개념 많이 안다고 문제랑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학원에서 배워야 될 거는 뭔가 그냥 선생님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풀어와가지고 기가 막힌 풀이로 이렇게 짠 풀어주면 나 진짜 잘 풀지, 이렇게 풀어주는 걸 학생들이 보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고 나는 못 풀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지? 이거를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 과정, 그 사고 과정을 지금 계속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집중을 해서 선별 문제 풀이를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별 문제 풀이도 이것도 사실 개념이에요. 제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수능 평가원 문제가 주를 이룰 텐데, 수능 평가원 문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 고1, 예비 고1인 우리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선행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수능 평가원 이건 너무 오버 아니야? 이건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야? 아직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네, 검열을 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수능도 당연히 2점짜리부터 4점짜리까지 있고, 4점짜리도 쉬운 4점짜리, 3점짜리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렇게 다 난이도가 제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보통 이렇게 선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를 푼다고 하면 뭐 사설 문제지 그런 것 좀 센 같은 거 먼저 풀고 해야지 뭘 벌써 바로 수능 평가원을 풀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네, 그렇죠.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 난이도 별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 만약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뭐 고1한테 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이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주는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어떤 게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거냐면, 이 문제 하나하나에서 엄청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담겨 있거든요. 수능 평가원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은 퀄리티 좋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안에서 자기가 어떤 사고를 여기서 배워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제일 많이 배울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선별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성과 테스트, 이거 이제 매 시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위에서 배우고 나서 학생들이 제대로 복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또 자기가 어떤 개념이 이제 잘 학습이 안 되어 있는지 그 스스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테스트가 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정은 수상화는 간단하게 필수 개념만 하고 수1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건데, 내년에 제가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야 되니까 수학 상하에 대한 복습 테스트도 이제 계속 진행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관리 부분인데요. 네, 클리닉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 외에도 따로 클리닉 시간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이 시간에 그 지하에 보면은 수학관 전용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 카페에서 학생들이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자기가 나머지 숙제 안 해오면 여기 남겨서 숙제를 해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나 조교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오피셜한 시간을 마련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수학 및 학업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멘토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예비 고1이니까 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적이 없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또 학업 상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이랑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을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돼요? 다른 거 학원 이렇게 다녀도 돼요? 뭐 그런 등등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지금 이렇게 혼동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멘토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자, SNS, 항시 소통, 질의응답 이렇게 돼 있는데 오피셜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이런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는데 그 외에 뭐 그냥 그 외에도 그냥 자기가 그냥 집에서 공부하다가 밤에 갑자기 뭐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리닉 시간 아닐 때도 물어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뭐 카톡이나 SNS 뭐 그냥 그런 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뭐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사진 찍어서 보내서 묻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많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저의 서울대 그 조교님들이 같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 서포팅 해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6시에서 10시까지예요. 이건 일단 방학이기 때문에 주 3회 수업이고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주 2회로 전환될 거예요.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인데 일단 사실 지금 요 시기가 예비 고1한테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일이고 아까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이 그 수원 수투 요 중요한 고교 핵심 과목을 배우는 거를 어떻게 제대로 시작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도 사실 학창 시절 때 좋다는 학원들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수학을 제대로 알고 나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거는 그 좋다는 수많은 학원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쓸데없는 거를 배우면서 되게 많이 시간적인 낭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학원에서 안 알려주는데 여기서 뭔가 재밌는 걸 많이 알려주고 신기한 걸 알려주니까 저만 뭔가 아는 것 같고 되게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선생님들이 되게 믿고 뭔가 사기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진짜 솔직히 네, 지금 자꾸 이제 저보고 빨리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네, 너무 말을 또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네, 하여튼 그래서 어머님들 네, 하여튼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네, 지금부터 어머님들도 되게 막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할 텐데 네, 아무튼 자녀분들의 모두 성공적인 수학길이 되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음 KKS반 여름방학부터 시작되는 예비 고1 정규반이죠.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제 강의의 특징과 뭐 대상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제 강의의 연관 커리큘럼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커리큘럼은 보시면 7, 8월에는 일단 수학 상하 복습을 할 건데 전 범위를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수학 상에서 도형, 하에서 함수 부분만 떼서 복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수학 1 개념 한번, 실력 한번, 2번 돌리고 9월에서 10월에 수학 2 개념 한번, 11월에서 12월에 수학 2 실력 한번 해서 수학 2도 2번 돌릴 거고요. 그리고 미적분도 개념까지 한번 돌릴 겁니다. 그리고 1월, 2월에는 뭐 입학 바로 직전이죠.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위해서 수학 상하, 전범위, 심화 과정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수업 대상은 예비 고1 학생들 중에서 이제 수학 2까지 선행을 그래도 했다.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제 고등부 수학 선생님하고 제대로 한번 다시 보고 싶고 나는 미적분까지 한번 뭐 맛을 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을 거예요. 내에는 수학 1, 2까지 다 했는데 그럼 왜 또 선생님 수업을 굳이 한 번 더 들어야 되죠? 그것도 개념부터? 그런 의문점이 한번 드실 거고 그리고 그러면 수학 1부터 수업을 하면 되지 왜 수학 상하 복습을 그것도 전범위도 아니고 도형과 함수 부분만 하느냐? 그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제 수업의 특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에서 제가 제일 강조할 거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라는 게 뭐냐? 자, 중학교 3학년까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개념이 어느 정도 쌓여 있겠죠? 그 개념하고 이제 앞으로 배울 고등학교에서의 수학 개념하고 연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결고리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연결 짓는 과정 없이 선행을 하면 왜 안 되냐? 간단해요. 뭐 선행을 했다고 칩시다. 했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배운 거하고 전혀 뭐 관련 짓는 활동 없이 고등학교 개념을 마치 따로 다른 개념인 양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학생 머리에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기도 하고
뭐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오래 남지 않아요, 그건. 그리고 이해를 어느 정도 했다 쳐도 학생은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배운 수학은 그럼 뭔가? 지금 배우는 고등학교에서의 수학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실 수학의 그 체감 난이도가 확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수학 난이도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연결고리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런 연결 짓는 과정을 활용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데 치중을 할 거고, 이 연결고리가 있으면 아무리 학생 입장에서도 아, 지금 배우는 개념에서 내가 옛날에 배웠던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쨌든 난이도는 확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연결고리를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한번 만들어 두기 시작한다면 어쨌든 수학을 우리가 배웠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를 푸는데도 되게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문제 안에 내가 배웠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고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하고 한 번 더 수학 1, 2를 배우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갈 거고요. 이전에 선행을 했던 학생들이라도 아마 좀 전혀 다른 방식의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중요한 연결고리니까 이거를 꼭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수학 상하 복습에서 왜 도형 부분과 함수 부분을 똑 떼서 하나요? 그것도 이 연결고리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수학 도형의 방정식, 수학 상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과 가장 연결짓기가 힘든 단원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가장 생소한 거예요. 애들이 보기에는 가장 생소해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어렵고 생소한 단원이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그래프를 다룰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수학 상에서 도형의 방정식만을 똑 떼서 복습을 진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서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만큼 사실 열심히 하는 만큼 성적이 그만큼 따라오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부터라도 이 도형의 방정식 부분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리고자 복습을 진행할 거고요. 뭐 함수의 중요성은 학부모님들도 사실 많이 아실 거예요. 함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사실 함수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기에 이 함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수학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그 부분 함수 단원을 이번 여름방학에서 그 함수와 얼마나 친해지느냐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도형의 방정식 부분과 함수 부분만을 복습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이 과정을 얼마나 잘 마치고 제 수학 1, 2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서 수학 1, 2하고도 사실 연결고리를 만들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복습을 한번 잘 듣고 수학 1, 2를 따라오신다면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 수업 구성은 이까지고, 그러면 수업 외에 어떤 학생들 관리가 있을까요?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뭐 복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학부모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특히 제 수업에는 복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전 수업에 했던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사실 이번 시간에 나갈 진도하고도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습 테스트를 진행하는 데 큰 공을 들일 겁니다. 제가 직접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매 수업 시작 전에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이 테스트를 했으면 사실 끝이 아니죠.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뭘 틀렸고 뭘 모르고 뭘 안다, 그걸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별 오답 노트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각각 다른 피드백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이 수업을 들으면서 좀 얻어가는 게 많으려면 강사를 많이 괴롭혀야 돼요. 특히 저를 많이 괴롭혀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 부분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요, 문제 좀 더 주세요.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강사하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겠죠.
저는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학생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고 언제든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면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 형성에 좀 치중을 할 생각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과 구성은 이까지고 말이 길어지면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저는 이만 줄이고요. 저는 제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녀분들이 곧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실 텐데 앞으로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할지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수업은 수학 상하 실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수학 항하를 이미 한 번 배운 또는 2번 정도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7월, 8월에 수학 상하 실력을 한번 다시 다루고 9월, 10월에 수어 1 그리고 수 2까지 1월이 되기 전에 수어 1, 2 개념 실력까지 마무리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수 2까지 끝내고 1월부터는 중요한 내신을 위해서 수학 상하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수학 상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당황스럽고 어머님들도 당황스러우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7, 8월에 할 때는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때 잘 못 풀어요. 기억이 안 나는 문제들도 있고 분명히 앞에는 풀 수 있었는데 이때는 못 푸는 거죠. 근데 당연해요. 왜냐면 중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수원투만 계속 했는데 수학 상하가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수학은 감이라서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수학의 감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감을 깨우기 위해서는 선행을 하면서도 내신을 챙길 수 있게 고등 상하 추가 과제는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선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미 수학 상하를 다 했는데 왜 또 수학 상하를 하나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하지만 아이들이 입학해서 배우게 되는 고등 수학 상의 목차입니다. 혹시 중학교 때 아이들 수학 공부를 도와주신 어머님들이 계시다면 조금 익숙한 단원명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한번 뽑아봤는데 인수분해 중3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수, 2차 방정식, 부등식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의 성질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그래서 목차만 보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2학기 때 배우는 고등수학 하의 전체적인 단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함수죠. 아이들한테 수학이 왜 어렵니?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아이들이 함수가 어렵다고 해요. 왜 함수가 어려울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처음으로 1차 함수를 배웠어요. 1차 함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양이면 증가해, 음이면 감소해.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함수 배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해, 음수면 위로 볼록해. 게다가 고등학교 입학해서 1학기 때 또 배웠어요. 2차 함수를. 그리고 2학기 때 고등수학 하 함수를 배우는데 여기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면서 애들이 혼돈스럽기 시작을 해요. 내가 알던 함수가 아닌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함수가 어렵기 시작하고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은 함수가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어려울까요? 아이들 머릿속엔 함수가 1차 함수랑 2차 함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 배운 게 저 때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함수 언제 처음 배운지 혹시 아세요? 저 중학교 2학년 때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 처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가장 간단한 문제로 요술 상자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뭐 나올까? 그럼 아이들은 2씩 커졌네? 그럼 3 집어넣으면 5 나오겠다. 이게 함수의 기본 개념이고 처음으로 접한 함수였어요. 근데 그게 함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함수는 그냥 1차 함수고 2차 함수야 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확장된 함수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혼돈스럽고 어려운 거죠. 여기에서 함수가 끝이라면 그냥 여기서 어렵고 말면 돼요. 그런데 함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수학 1에서 지수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요. 수2에서는 다항함수 배우고 미적분에선 여태껏 배웠던 모든 함수들이 짬뽕돼서 나옵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지지고 볶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함수에 대한 완벽한 개념이 없다면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등상하를 제가 다시 한번 수업을 하는 이유예요. 중학교 때 고등상하를 선행을 이미 하고 왔어도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고등 강사에게 배우는 수학 상하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확장된 게 고등학교 수학인데 고등학교 수학 안에서도 수학은 점점 확장이 돼요. 즉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고등부 강사에게 배우는 고등수학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선행을 한 학생들도 제가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어머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탄탄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탄탄한 개념으로 발전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성실한 학생들이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고요. 뭐 근처 학교에 있는 기출문제 몇 개년을 다 풀어요. 내신 잘 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내신도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수능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에서 내가 맨날 보던 유형의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처음 보는 유형을 봐도 겁내거나 당황하지 않아야 돼요.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 푸는 문제집 보시면요. 위에 유형이 써 있고 그 밑에 똑같은 유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유형의 설명을 보고 문제를 풀거든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고등학교에 와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겁내고 못 푸는 문제가 많아지고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고 수학이 싫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보는 문제에도 겁내지 않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수학의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수업의 가장 큰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매 시각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서 부족한 부분을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대한 개별 오답 노트가 나갈 건데 개별 오답 노트에는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 유형을 추가 수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유형별로 문제 푸는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신에 빈출되는 유형들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유형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유사 유형까지 추가 수록을 해서 그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야 하는 사고력이 필요하고 수학적인 힘이 필요한 문제들까지 추가 수록해서 오답 노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 1회 서술형 1대1 첨삭이 들어갈 건데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수학시험 보고 와서 집에 와서 신나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수학 다 맞았어. 100점이야. 근데 꼬리표 나오면 99점, 98점. 서술형에서 꼭 1, 2점씩 깎여오거든요. 아이들이 푼 문제집 보시면 풀이를 예쁘게 적어서 푸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푸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구석에다가 찌끌찌끌, 이면지에다 찌끌찌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서술형 시험을 보면 꼭 뭔가 부족해서 틀려오는 거죠. 깎여오고. 짧게 보면 내신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수능을 보고 수투 미적분까지 하게 될 걸 생각을 하면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풀이를 명료하게 구체화시켜서 쓸 수 있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술형 1대1 첨삭을 주 1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고등부 학원을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등부 학원 가보시니까 중등수학이랑은 다르게 여자 선생님이 별로 없으시죠? 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를 보고 하시는 걱정이 뭔지 알아요. 저 되게 조그맣죠? 저 지금 힐 신었는데도 요만해요. 엄마 아빠도 크고 동생도 큰데 저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중학생들이랑 다르게 고등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좀 크고 그리고 자기 주장에 강해졌는데 여자 선생님들이 그게 컨트롤이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걸 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되게 착해 보이나요? 저 안 착한데 이렇게 안 온순한데 학원 강사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근데 그것 외에도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좋아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과 대등한 위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과 대등한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아이들이 제 통제 안에 있어야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그래야 저와 대화가 가능해요. 대화가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고3이 생각보다 길어요, 3년이.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지치실 거고 아이들도 지쳐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면 많이 싸우세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는 하지 못하는 속 얘기들을 저한테는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또 거꾸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아이들에 대한 안부를 물으시고 집에서 맨날 보시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요? 요즘 우리 애들은 어떠냐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머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무언지는 알겠으나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라이브러리라고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채널이.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테마별로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이제 기본 개념 영상부터 그리고 대표 유형 문제풀이, 그리고 좀 고난도 문제풀이, 그리고 스킬을 적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풀이 등 이제 다양한 테마별로 영상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길지 않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영상들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입학을 하고 난 후에는 내신 대비를 하고 방학 때 고등하, 심화와 수학 2 실력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학년 때는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원 심화 미적분 개념, 수2 심화 미적분 실력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를 하게 되시면 2학년 때까지 수 1, 2를 내신 대비 전까지 기본으로 4번을 보고 내신 대비를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곧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감회가 제일 새롭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일까 걱정이 되게 많으실 텐데 아직 고등학교 생활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말인즉 저희 아이들에겐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능성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수학의 길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